여러분은 지금 아이 등교 준비로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세상태평하게 TV에 빠져있고 준비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려서 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점점 분노 게이지가 차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리를 한번 질러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도 하던 일을 멈추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각해서 학교에서 혼난다는 것을 겪게 내버려 두어야 될까요? 아마 의견이 많이 갈릴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또 특별한 상황은 아니에요. 모든 ADHD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꼭 한 번씩은 겪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의 ADHD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또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화를 내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할 때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훈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르치고 싶다,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일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요, 아이들은 포커스가 부모의 말이 아닌 감정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내가 잘못한 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엄마가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만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경우에는요,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해결 방법으로 화를 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특히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주의함이나 충동성 때문에 학교나 학원 등 밖에서 제지를 당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뭔가가 잘못됐나?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런 디테일하고 정서적인 부분들은요, 학교 학원에서 다루기에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에서까지도 적절한 대응이 아닌 화를 낼 경우에는요, 가장 큰 문제가 ADHD 아이들이 충분히 배우고 넘어가야 하는, 충분히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제가 ADHD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거리로 많이 들고 오셨던 탑3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만 한번 잘 활용해 보셔도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 적용도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느리고 게으르게 행동할 때입니다. ADHD 아이들이 느리고 게으르게 행동을 할 때 부모님들은 답답해서 처음에는 좋게 두세 번 이야기를 하시곤 하지만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일들이 빈번하셨을 겁니다. 밥 먹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나갈 준비를 하는데 5, 6번 불러도 대꾸도 하지 않는다든지,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친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나도 모르게 라는 말, 즉 소리 지르지 않고 내가 정말 친절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ADHD는요, 전전두엽의 활성과 도파민 조절이 약한 신경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뇌가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시작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어른들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거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시계들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계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건데요. ADHD 아이들은 내부 시계가 약해서 느껴야 할 시간을 눈으로 보이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뇌는 추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안, 멍함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결과가 멀면 동기가 급락하게 되고 끝이 안 보이면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뇌의 특성을 생각해서 이거는 끝이 있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뇌의 도파민 소모를 감소시키고 버틸 수 있는 과제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중요 포인트는요. 이 시계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ADHD 뇌는요. 완료 경험이 쌓여야만 다음 시작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즉 10분 안에 이거 다 해. 가 아닌 10분 동안 우리 같이 해보고 시계 울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경험 없이 계속해서 해내지 못하고 꾸중을 드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요. 나는 또 못했어 라는 마음이 내면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꿀팁으로 성공 기준을 단순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성공의 경험들을 높여서 우리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해야 할 일은 집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게임, 부모님이 원치 않는 분야의 관심사겠죠? 그리고 집중을 해야 할 일은 공부, 숙제 같은 것들일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게임 같은 거에는 누구보다 잘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숙제만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이것저것 관심 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얘가 도대체 숙제만 하려고 하면 왜 이러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집중을 못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ADHD 아이들은요,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유지하고 전환하고 조절하는 뇌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과아 집중을 하고 숙제처럼 보상이 적은 과제에는요, 집중 유지가 힘든 거죠. 어머님들께서요, 숙제 한번 시켜보려다가 진이 다 빠지고 오시는데요. 일단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요, 책상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숙제할 때 꼭 필요한 물품 외에 연필꽂이, 책, 달력 등 다른 물건들이 책상 주변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있으시다면 치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드릴 꿀팁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구조를요, 공부에 이식하는 겁니다. 아이들 왜 게임에는 그렇게 잘 빠지고 잘 할까요? 그 이유는요, 게임은 레벨이 쪼개져 있고 미션이 명확하고 피드백이 바로 오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 기능이 있어요. 반면 숙제 같은 경우는요, 큰 덩어리로 느껴지기도 쉽고 내용이 끝이 없어 보이고 피드백도 바로 오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요, ADHD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숙제를 시작할 때, 자, 이제 숙제할 시간이니까 숙제하고 와가 아닌, 자, 문제 2개는 5분 혹은 10분 문제는 동그라미 바로바로 칠 거야. 타이머 울리면 휴식이야. 와 같은 미션을 쪼개서 활용을 하거나 완료를 했을 때 체크 혹은 말로 바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미션에 집중을 하고 이건 내가 좀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으로 전전두엽의 시작 저항이 감소가 되면서 행동 개시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아이들 뇌에 공부는 실패가 아니라 완료의 경험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강요가 아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셔야 됩니다. 이만큼 다 해가 아니라 이 중에서 너가 골라봐로 아이들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집중이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미션화 자체가요, 아이를 조종하겠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ADHD 아이의 뇌가 반응하는 구조로 공부를 재설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게임 외에 관심사가 있다면 그게 정말 특이한 분야라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관심이 생기면 또 엄청 파고드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게 생겼을 때 그것을 자신 있게 파고들지 못하고, 아, 내가 선택했던 건 쓸모없는 거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잠재력이 많은 아이가 포기를 한다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시당하게 되면요, 게임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좀 특이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분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오히려 학습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으니까요. 아이들의 관심사에 함께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포기하려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 보면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 하면서 답답하면서도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실 텐데요. ADHD 아동에게 포기를 한다는 건요,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뇌가 과부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생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DHD는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 조절이 약해서 작은 실패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ADHD 아동 부모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덕목을 함께 견디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대로 부모님이 함께 견뎌주는 아이들은요, 쉽게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함께 견뎌주기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아이가 밖에서 혹은 집에서 어떤 활동이나 일을 할 때 중도 포기를 쉽게 하고 난 못해, 힘들어, 대신해줘 라고 할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라는 메시지를 줘서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반면 그럼 그만둘까? 대신 해줄까? 라고 말이 먼저 나오신다면 혹시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지금 조금 느린 것 같고 따라서 내 아이가 혹시나 그걸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아이, 타인과 비교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 또한 다른 친구 혹은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목표가 다른 친구가 아닌 어제의 나, 이전의 나와 비교를 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전에는 이 정도 했는데 지금은 너 이만큼이나 할 수 있네? 와 같은 구체적인 피드백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ADHD 아이들은요, 발달 곡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항상 뒤처진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요. 절대 타인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느릴 뿐이고 아이들은 항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릴 꿀팁은요, 성공 경험을 시각화하시는 겁니다. ADHD 아이들은요, 말로 들은 칭찬보다 시각으로 인한 성공 기록을 더 오래 기억을 하는데요. 만약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어서 학원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더니 앞으로 다니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표를 만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발성 연습 10번, 두 번째 날은 발성 연습하고 노래 한 소절도 도전해보기와 같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목표를 표에 작성을 하고 체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해낸 기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패를 해도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도 해냈어 라며 객관적인 증거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요, 물질적인 보상보다 훨씬 안전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패한 날 X가 아니라 남겨두는 것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였을 때요,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이러한 마음들이 내면화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기 효능감도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ADHD 아이들은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외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꿀팁들이요, 아이가 조절하기 쉽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꿀팁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꼭 해보셨으면 하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에게 느끼는 구체적인 상황들을요, 메모하고 나열해 보기입니다. 생각보다 아이의 행동이 진짜 문제일 때보다 부모님들의 불안일 때가 많았어요. 아이에게 불편한 감정들, 화, 짜증이 올라왔을 때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전부 적어 보시고 나의 불안인 건지, ADHD의 특성인 건지, 아이의 잘못된 정서적 반응인 건지 분류를 해보세요. 이 분류를 해보는 것만으로도요,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ADHD 아이들 다루기도 쉽지도 않고 부모님들께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이요, 또 당연한 반응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믿어준 만큼 큰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꿀팁들은요, 자연스럽게 정서도 함께 다룰 수 있는 꿀팁들이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